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59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이 싸움에서 진 이유는 적들은 기병인데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서 말을 타고 다니지 않는 보병이라서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대의 창설이 필요합니다. 뭔가 싸움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열세다. 그래서 새로운 기병을 창설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의 말이고요. 이 왕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대로 별무반을 창설을 해서 여진과 맞서도록 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별무반이랑 여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별무반을 만들어 달라고 창설을 건의하는 사람은 윤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윤관 때 별무반 창설을 허가한 이 왕은 숙종입니다. 숙종. 보통은 윤관이나 별무반 얘기만 물어보기 때문에 해당 시기 임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더 낯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숙종인 거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고요.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숙종.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런 연호를 사용한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인데 우선 우리가 이 시기가 지금 여진이랑 싸우는 시기라는 점에서 초반 시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반에 우리가 고려가 대외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전쟁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초반에 거란과의 3번에 걸친 전투가 있었고 거란 다음에 여진 다음에 몽골 그리고 왜구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이 시기적인 특징을 아시면은 왕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대략적인 시기를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초반부의 왕이었던 왕건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2번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이 양현고,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숙종이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왕이 또 언급이 되는 게 있었어요. 관학을 진흥하려고 양현고를 설치한 사람은 예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종의 업적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양현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국립대학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 교육기관에 좀 밀리게 되니까 관학을 좀 보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는데 주로 예종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숙종 아니니까 2번도 지우겠습니다. 3번 주전도감을 설치를 해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게 숙종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화폐의 발행이고 해동통보 플러스 우리가 은병이라고도 부르는 활구락으로도 하죠. 요거 금속 화폐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었던 사람 3번이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는데요. 이 주전도감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한 사람은 숙종 때의 승려였던 의천입니다. 숙종 임금의 동생이죠. 왕자 출신의 의천. 의천이 송나라에서 이제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화폐가 활발하게 쓰임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를 고려 정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이건 이분이 왕자 출신의 승려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화폐 설치 숙종에 항상 나오니까 숙종의 업적으로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4번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비 안검법을 실시하였다.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 초반부에 노비 안검법, 노비를 안검하는 거죠. 꼼꼼하게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혹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없나? 누구의? 호족의 불법적인 노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해서 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다면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노비 안검법을 실시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광종입니다. 광종, 과거제를 들여온 사람이기도 하죠. 자, 5번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유학교육을 장려하였다. 나중에 저기 뒷시기에서 공민왕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학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이제 고려시대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을 위협을 해서 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이고요. 고려 초반부 일이고요. 이자겸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이 의방과 이고가 정중부를 따라가 몰래 말하기를 오늘날 문신들은 득이양양하여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고달프니 참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화가 났네요. 이제 이 뒤에 무신들의 난이 이어지죠. 이거는 무신정변입니다. 고려에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차별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한 100년 정도 무신들이 집권했었던 시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면 문벌들이 득세했었던 시기에 이자겸의 난에서부터 무신들이 득세를 하는 이 무신정변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답이 바로 1번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 이자겸은 문벌 귀족이고요.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고 이제 이 문벌 귀족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이 나라가 이제는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어떤 수도와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묘청이라는 사람이 천도해야 된다. 이 개경에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고 묘청의 난이라는 걸 또 일으킵니다. 문벌 귀족 시기 초반기에 가장 큰 어떤 난 중에 하나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의 난이 있고요. 이 묘청의 반란을 김부식이 제압을 합니다. 김부식 문벌 귀족이에요. 나중에 김부식이 얼마나 득이양양했겠어요. 여전히 세력가의 문벌 귀족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었던 김부식인데 우리한테는 삼국 사기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이 김부식의 아들이 이 무신들을 차별 대우하는 결정적인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김부식 아들의 만행이 무신들을 굉장히 자극했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김치향을 제거하였다. 요거는 강조의 정변 또는 강조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거든요. 거란 침략의 시기입니다. 거란 침략의 시기여서 시기적으로 지금 여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거란 굉장히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대외 관계이기 때문에 요 가나 시기보다도 가 시기보다도 이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기 이전이에요. 3번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그냥 무신정변 시기입니다. 무신정변 시기에 따지자면 나의 직후가 되겠죠. 나 직후. 4번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의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죠. 가 이전입니다. 가 이전. 5번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 이 무신 정권들끼리도 세력이 바뀌죠. 정중부가 권력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최 씨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최충원은 봉사 10조를 올리고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스스로 교정별감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 권력을 누르게 되죠. 자, 요거는 나의 이후의 일입니다. 나 이후. 그래서 사건별로 이 집권 세력별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기철, 반역죄로 숙청하셨네. 기철. 나도 들었네.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하셨다고 하더군. 이거 전부 다 원나라랑 관련된 얘기죠. 대표적인 친원파, 권문세족인 기철을 숙청을 하고 있고 정동행성 이문소는 원나라에서 설치한 기구, 행정기구입니다. 이거를 없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기철, 이 원나라 쪽에 있었던 기황후의 오라버니입니다. 고려에서 공료로 끌려갔었던 기황후가 이 원나라의 황후가 되어서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의 친오빠가 기철로 우리나라에서 권세를 또 누리고 있었죠. 대표적인 권문세족 중에 하나고요. 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이 친원파들을 다 이제 몰아내고 숙청을 하고 원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국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단행을 합니다. 이 왕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경기에 한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다. 이 과전법을 실시를 했던 거는 공양왕이 되겠고요. 2번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둔 거는 우왕 때 일입니다. 더 후반부로 넘어가야 돼요. 3번 국정총괄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충원 집권 시기의 일이죠. 스스로 이 교정도감에 별감으로 올라갔다라는 기록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4번 친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에 관리자로 임명이 되죠. 신도는 승려입니다. 이 권문세족이 있었던 친원파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 고민하기 대표적인 개혁정책 중에 하나죠. 백성들과 땅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공민왕 시기 업적으로 골라줄 수 있는 일이겠죠. 5번 망권당이 설립이 되어서 원나라와 고려의 학자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망권당은 독서당입니다. 책을 읽는 곳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나라 쪽에 설치가 되었던 거고요. 이거는 충숙왕 때 일입니다. 아직 충자를 쓰고 있는 공민왕 이전 시기의 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현종 2년에 가해 군주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러 오자 왕이 남쪽으로 피난했다. 고려 시대라고 하는데 왕이 남쪽으로 피난 갔었던 사건 힌트 1번이고요. 이 가 나라의 군대는 여전히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이에 현종이 신하와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바람을 담아서 대장경판을 새겨서 완성할 것을 맹세한 뒤에야 적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대장경판 때문에 잘못 알고 이 나라가 몽골이라고 잘못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몽골이 아니고 여러분 팔만대장경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경 하면은 사실은 팔만대장경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종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몽골 시기보다 한참 이전의 임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왕이 남쪽으로 피난까지 갔었던 사건. 여기서 말하는 남쪽은 나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란의 2차 침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란의 2차 침략.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이 거란의 성종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40만이나 끌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나라 왕이 나주까지 도망을 갔었던, 피난을 갔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이 바람을 담아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대장경판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전부 모아서 대장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든 게 고려시대에 2번이에요. 첫 번째 만든 대장경이 거란 침략으로 만들었던 요 시기의 대장경입니다. 이때의 대장경은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초조대장경이고 나중에 이게 불타서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대외관계 중에서 우리가 제일 힘들었었던 게 몽골과의 전투죠. 이 몽골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전의 초조대장경 시기보다 더 방대한 양을 더 정성스럽게 모아서 더 엄청난 규모로 편찬을 합니다.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드는 게 있어요.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었던 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 판의 개수가 8만 장이 넘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이 제조대장경은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유명한 이름이어서 지금은 그냥 8만 대장경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요거는 거란이 침략했을 때의 이 대응법, 고려의 대응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 나라가 이제 거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 살리타, 이거는 몽골의 장소입니다. 이거 김윤후가 하는 거죠. 일단 이건 몽골 거니까 아니고요. 2번 박위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거는 왜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고려의 대응이고요. 3번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하였다. 맞습니다. 나성을 축조했습니다. 거란의
잦은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4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왜구의 침략에 맞서면서 이런 정책을 피게 되죠. 자, 고려가 아니라 조선입니다. 이거는 5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몽골에 취했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적절한 것은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땡땡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미 2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청자입니다. 청자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죠. 네, 고려입니다. 여기는 수월관음도라고 나와 있는데 수월관음도 발견되는 거 고려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청자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인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고구려 유물이죠. 고구려. 발견된 거는 저기 경남 지역에서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 쪽에 남한 쪽에서 발견은 되지만 옛날 고구려 영토는 아니지만 여기 뒤쪽에 광배 뒷면에 뭐라고 써 있고 거기에 연가 7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또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 데다가 이거 고구려의 동사라는 절에서 이렇게 생긴 거를 1000개를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개 만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고구려 유물 중에 하나죠. 1번은 고구려 거고요. 2번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의 열애 삼존상인데 이거의 별명은 백제의 미소입니다. 이거는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고요. 이거 백제 겁니다. 별명이 백제의 미소죠. 3번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사람은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경주 분황사의 모전석탑 이거는 신라 시대의 특징이 되겠고요. 신라 시대 문화유산 요 경주 지역에 있죠. 요거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고 있고요. 자, 뒤에 거 보겠습니다. 4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습니다. 요게 고려시대 거죠. 이 부석사의 창건 스토리에 나오는 스님이 이제 고려시대 승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무량수전 여기 해당하는 내용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5번 보은법주사 팔상전 이거는 조선시대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거 하나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정답 4번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것들도 시대 같이 연결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인 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참여했어.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었다. 여기서 비슷한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독자적인 기구는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역사서의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했었던 기구입니다. 2번이고요. 3번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다. 요거는 3사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3사. 좌사정, 우사정의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거는 발해의 6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5번 최후에서 설치돼서 인사행정을 처리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방입니다. 정방. 네, 나머지 것들도 체크해서 좀 적어놓고요. 도병마사 맞는 설명 2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인후는 사람 이름이에요. 인후. 이 사람의 원래 처음 이름은 홀랄대였다. 네, 왠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죠? 제국공주의 검령구였는데 제국공주 원나라 공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마도 몽골인이겠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국공주의 검령구였는데 검령구는 중국말로 사적으로 소속된 사람이다. 집에서 부리던 남자 시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적으로 소속된, 이게 어디까지를 포함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사속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령구는 이 몽골 말로 게링구라고 하는 거를 중국어로 치환을 한 겁니다. 검령구. 제국공주를 따라와서 왜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에 보면 우리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었죠. 원나라 공주가 우리나라 왕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시집 왔었던 원나라 공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공주를 따라와서 중랑장에 임명되었다. 왕이 그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자 이 홀랄대가 대장군 인공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랑 친하니까 너의 성을 내가 따면 어떻겠니? 라고 말을 해서 드디어 이름을 인씨를 따서 인후라고 하였다. 인후는 장순용 및 차신과 더 좋은 저택을 짓기 위해 경쟁했는데 사치스러움과 분수에 넘치는 것이 극에 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원나라의 세력에 따라서 이 따라온 사람들도 큰 권세를 누렸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원간섭기입니다. 고려말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하였다. 일종의 사립학교로 구제학당을 설립한 거는 고려 초반부의 얘기입니다. 이제 문벌귀족이라고 처음에 있을 때 얘기인데 이 고려 시대가 좀 복잡한 게 주도 세력이 주기적으로 조금 바뀌어요. 처음에 문벌귀족이 있고 더 처음으로 넘어가면 호족이 있죠. 왕건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도와준 호족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있고요. 문벌귀족 다음에 무신이 있습니다. 무신정변에 무신이 있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있고요. 이 권문세족 다음으로 이 사람들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선비들,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요 순서대로 500년 동안 주기적으로 지배 세력이 바뀌는 모습이에요. 최충에 해당하는 시기는 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권문세족이 이 사람들이 친원파거든요. 원간섭기는 여기 뒷시기로 넘어와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아요. 요거 아니고요. 2번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이 창고가 설치가 됐는데 요거는 호족이 있었던 태조 왕건 시기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앞시기죠.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요것도 중간 시기의 일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 개창하는 것도 초반부의 일이에요. 의천은 숙종 임금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숙종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시기적으로 원간섭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 노비입니다. 최충원 집안의 노비예요. 그래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뭐 이런 말로 유명한 사람인데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발각이 되어서 이거를 도모했던 사람은 만적 포함해서 전부 다 강에 빠져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일종의 하극상 난을 계획했었던 사람입니다. 요거는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요 시기에 요것도 시기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을 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친원파, 원래 이제 만주족이라고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던 몽골 지역의 민족이 다른 풍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머리를 반은 밀고 반은 따가지고 내리는 변발이 있고요. 그들의 전통 복장인 호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쪽에서 유명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고려에서 이 몽고의 양식이 유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 안쪽에서도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에 유행했었던 그 풍습을 몽고풍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몽고풍이고 거꾸로 원나라에 유행했었던 고려의 풍습은 고려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주고받았던 시기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나 음식 중에서도 몽고로부터 원나라로부터 유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만두라던가 소주라던가 설렁탕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그때 당시에 교류를 하면서 들어왔었던 음식이나 뭐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18번입니다. 밑줄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라는 절로 승려 일현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를 수록한 이 역사책을 저술합니다. 네, 일현 스님이 지은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군위에 이거를 집필했었던 인각사라는 데가 지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거가 워낙에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2021년에 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인각사가 있는 지역의 면 이름을 삼국유사면으로 바꿨어요. 이게 원래 고로면인가 그런데 고로면에서 삼국유사면으로 아예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삼국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날짜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전료 같은 거. 일반적인 역사책이죠. 편년체에 삼국유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스토리를 모아서 분류해가지고 만든 역사책이기 때문에 편년체 형식으로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2번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단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2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다. 여기서 남북국은 북쪽에 발해하고 남쪽에 통일신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책이고요. 조선시대 후반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말을 썼죠.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개가 기록되었다. 이거 고려시대 역사책이라기보다 고려시대 집필된 책이 맞는데 승려였던 각훈이라는 사람이 왕명에 따라서 해동고승전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죠. 이렇게 되고 5번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이 되었다. 고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동명왕편이 되겠죠. 네, 지금 역사책 2번 삼국유사 특징 잡아주시고 다른 것들의 특징도 이름이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밑줄은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 뿐만 아니라 문화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키셨다네. 지금 여기에서 문화부 낭사, 문화부 이런 거는 고려시대 나오는 직책명인데 의정부, 사관원 이런 거는 조선시대 나오는 직책명이에요. 그러면 조선시대 초반에 아직 남아있던 고려시대의 잔재가 없어지면서 독립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를 한 임금이 누구겠느냐라고 지금 살펴보는 건데 조선 초반의 임금 중에서 이런 활동,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네, 태종 이방원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명나라의 신종을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숙종 때 하는 건데요. 조선 숙종이에요. 우리가 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단을 설치를 하느냐. 이 명나라가 우리 전쟁 났을 때 파병을 해준, 임진왜란 때 군대 보내라고 해준 그 황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황제의 제사하는 단이 설치가 되기도 했어요. 요거는 그 뒤에 나오는 숙종 시기에 설치가 된 거고요. 이거 아니죠. 백과사전류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이 되었다. 이거 세종이 명희에서 편찬하는 책입니다. 3번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게 우리가 조선 초반에 정치 시스템을 보면은 의정부 서사제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6조 직계제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육조라는 게 있죠. 지금 경복궁 광화문 앞쪽의 거리를 옛날에 육조거리라고 했어요. 중요한 업무를 맡아 있었던 6개의 관청이 있습니다. 이조, 예조, 형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주요 관청 6개가 있는데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 육조에서의 일을 왕한테 바로 올리면, 누구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냥 왕한테 바로 보고를 올리면 육조 직계제예요. 한 라인으로 바로 올리면. 그런데 육조에서 언급된 어떤 내용이나 어떤 관리의 내용들이 중간에 누가 한번 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재가를 거쳐가지고 왕에게 전달이 돼요. 중간에 의정부라는 걸 거쳐가지고 임금에게 전달이 되고, 임금이 의정부에 있는 관리들하고 뭔가 회의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의정부 서사제가 될 겁니다. 의정부는 육조의 위에 있는 관청입니다. 지금 한창 경복궁 앞쪽에서 의정부가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의정부 자리가 발굴되고 있는데, 이 의정부에 계신 분이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삼정승,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라고 부르는 3명의 정승들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허락을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회의를 해야 된다면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왕권이 굉장히 강력하고 왕이 좀 권력을 좀 쥐고 있는 형태라면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겠죠.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태종 이방원 굉장히 강력한 왕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왕자의 난으로 집권을 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육조 직계제랑 연결이 되는 사람이라고 암기하셨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의정부를 설치했다고 또 나오거든요. 의정부를 싫어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반에 태종 이방원은 즉위를 하고 나서 본인이 상당히 무리수를 일으키면서 즉위를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백성들의 민심을 잡으려는 활동 같이 하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이 이상적인 유교 국가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으로 찬찬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꼴은 갖추는 거죠. 다만 실제로 힘은 나에게 몰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의정부는 여기에다 대고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시는 이렇게 했지만 의정부를 만든 사람도 일단은 재창을 해서 의정부라는 걸 설치를 한 사람도 태종 이방원이 되는 거겠죠. 답은 우선 3번이고요. 조선의 기본 법전인 절대법전이죠.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사람, 9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이 되겠습니다. 5번,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을 간행을 한 사람은 길게 재위기간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조선시대 초반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 어떤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사람, 요거 영조 시기의 일입니다. 다른 것들도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줄게요. 20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작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했었던 김종서가 지은 시죠. 호방한 기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주도한 이 사건으로 죽음을 당하였다. 수양대군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훗날에 세조가 되겠죠. 수양대군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세조로 등극하는 이 과정에 이 사건은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이죠. 그래서 어린 임금 단종으로부터 일종의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유정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최영 장군 아시죠? 최영에 의해서 이인이 밀파가 축출되었다. 이거 고려 말기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마찬가지로 고려 말기의 일입니다. 정도전 등이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 정도전은 고려 말기의 신하이면서 조선 초의 신하가 될 텐데 이 시기보다 또 한참 앞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당하였다. 계유정난이 되고 나서 어린 임금 단종이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노상군이라는, 왕이 아니라 상왕도 아니고 노상군으로 강등돼가지고 저기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또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훗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임금 단종은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단종만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었던 정말 충신들이 있겠죠. 이 반정을 인정하지 않는
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충신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산문이 있었고요. 성산문을 포함해서 죽음으로써 이 단종을 지키려고 했고 죽음으로써 세조의 등극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6명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는 세조가 치세하는 데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라고 벼슬을 버리고 평생 떠돈 사람들도 있어요. 천재라고 소문났었던 금오신하의 김시습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인데 살아있었지만 벼슬하지 않은 생육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상왕의 보기를 꾀하다가 상왕,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단종입니다. 나중에는 상왕이라는 지위조차 잃어버리고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는 거죠. 처형되었다. 성산문. 요 보기 운동을 했던 게 있었죠. 직후에 벌어지는 일은 요게 순서상으로는 맞겠고요. 5번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요거 좀 앞선 시기에 세종 시기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으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